반갑습니다. 두피 모발 관리학 수업을 받게 된 전다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헤어 디자인 바이 다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 경상대학 뷰티과 겸임 교수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용교육협회 금성구 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갈지 그 다음에 일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공부는 제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공부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손으로 잘할 수 있는 미용을 제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우선 취득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학회장도 하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제가 뉴질랜드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인턴십으로.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여러 면접들이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원어민 구술 면접에서 제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학교 생활을 계속 하다가 마무리해서 편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말쯤에 졸업작품 전시회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그거를 기권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TO가 생겨서. 그래서 5일 만에 짐 싸들고 뉴질랜드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서 현지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대한민국의 미용이 다양하고 액티브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곱슬머리를 펴는 매직 드라이나 매직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염색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영어를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쓰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어서 현지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이게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서 한번 잘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타국에서 이렇게 잘리면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미용실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이나 고객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랑 인턴분들이 쓰는 영어를 그냥 이제 매일 이렇게 반복돼서 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홈스테이를 하니까 거기에 7살 꼬마 여자 애기가 있었는데 미카엘라라고 그 애기한테 영어를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막 영어를 쉬운 단어들을 이렇게 막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귀에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하다 보니 문장 구조를 엄청 쉽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진짜 많이 배웠었고 그때 이제 제가 또 느낀 부분은 미용 영어 90%가 영어구나. 제가 처음 미용 시작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거는 외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를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미용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미용 영어의 90%가 영어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다가
영산대에 이제 합격했다, 편입 합격했다라는 문자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영산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2년 동안 다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 저는 뭐 미용 관련된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제가 미용 여기 전문대 와서 전문대학 다닐 때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나는 성실한 거랑, 그리고 그래도 공부를 했던 게 있으니까, 이론으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또 영산대 가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전문대 애들은 이론보다는 실기에 강하다. 근데 이제 사실상 4년제 대학에 가면은 이론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페이퍼를, 이렇게 과제를 작성을 잘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었는데,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진짜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었죠. 왜냐하면 보통이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처음부터 다녔던 재학생들이 보통은 수석 졸업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편입을 해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서 이 성적을 보니까, 제가 그때도 영어 학원 다닐 시간은 따로 없고, 이거 영어 공부를 이거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영어학과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영어학과 수업 들었을 때 책을 5번 복사해가지고 시험에, 내가 만약에 교수라면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화이트로 다 지우고 5부에서 10부 정도를 복사해서 제가 시험 치기 전에 그걸 풀고 시험을 쳤었었는데, 그게 다 A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용과 과목은 제가 B뿔 받은 것도 2~3개인가 있었는데, 영어학과 그 A뿔 받은 거 이렇게 평균을 내니까 제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영어 공부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제가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바로 미용이, 이게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용 기술이 있어야, 고객들에게는 미용 기술이 더 중요한 거지, 저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갈 생각이 없었고,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미용실을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인턴 과정을 온전하게 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을 해서 교육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일을 해서 그 단계를 거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 형편상, 그때의 상황상 제가 대학원을 갈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어른들 말을 들으면 이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떠올라서, 나 형편은 되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미용학원을 등록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사비로 다른 사람의 꿈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나 죽기 살기로 해서 미용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중간에 이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제가 빨리 슬럼프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었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어쨌든 미용으로 죽기 살기로 해서 미용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꿈을 못 이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일을 온전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게 학부 때는 제가 미용실 일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열정을 다해서 이제 학업에 집중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는 사실 그 비중이 반대로 됐었기 때문에 90%는 미용실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 종합시험이랑 이런 대학원은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관련된 직종에 있는 논문을 리서치해서 PPT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인맥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렇게 1학년 때는 뭐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2학년 올라가면은 저희가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논문을 쓸 때 어쨌든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논문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내 형편 그때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없고 종이 쪼가리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 대학원 이거를 포기할까 이렇게 하고 제가 잠수를 타고 학교를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제 성격을 아시니까 제 성향을 아시니까 전 선생님 1등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졸업만 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막 공부할 시간도 이렇게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일단 체력이 약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를 근무하고 왕복으로 출퇴근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육체 노동이랑 미용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니까 제가 머리만 대면 잤었었고 안 되는 체력을 이렇게 안 되는 체력으로 이거 이제 내가 미용으로 승부를 다 봐야 되니까 악으로 버티긴 했는데 이게 공부량이 많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종합시험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교수님께 답장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고 있던 미용실에 해운대 쪽이었는데 세이브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4층에서 불이 나서 이제 그 건물 전체가 그 세이브존 자체가 휴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종합시험을 치는 시기랑 겹쳤었어가지고 그때 출근을 어쨌든 못하는 거였으니까 공부를 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종합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내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길이 열릴 수도 있구나. 이거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내가 하기 싫었었으니까 이거 자꾸 핑계대고 잠수 타고 안 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이거를 했었어야만 했었는지 이게 하늘이 날 도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종합시험 통과하고 논문 예비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크게 떨지 않고, 왜냐면 이제 강의한 지도 10년 정도 됐으니까 떨지 않고 하는데, 그때는 제 상황도 힘들었고 제 성향도 약간 내성적이라 가지고 낯을 가리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었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충고를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약간 나를 혼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했을 때 제가 막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발표를 하다가도 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그때 제가 지도 교수님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보고 울지만 않고 발표하면은 졸업을 시켜주겠다. 나머지는 교수님께서 다 디펜스를 이렇게 다 방어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교수님 댁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지도 받고 그거 녹음해서 저보고 보내라고 해서 그 과정을 사실 지도해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저한테 그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무사히 대학원 논문을 이렇게 써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막 졸업을 했었는데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손님들이나 그때는 미용이 한창 가독이었으니까 미용은 머리만 잘하면 되지. 그 대학 나와서 뭐하노?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게 어디 쓸 데가 있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졸업식 하기 2, 3일 전에 학교에서 경상대에서 지금 부산 경상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뷰티과는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한테 혹시 그 강의할 수 있겠냐고 해가지고 혹시 석사 졸업했냐길래 저 이틀 뒤에 졸업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한번 해보겠냐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가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눈치 없었던 것과 제가 석사를 준비해놨던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그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강의를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야에 10년을 하면은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강의를 엄청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저는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제가 그 10년 동안 너무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또 사람이 남는 건데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거쳐간 제자들로 인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올해도 올해까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 강의를 전력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2년 전에 수료해서 지금은 이제 미용 관련 해가지고 제가 저는 교육 쪽에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초, 중고 방과후 미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이제 중학교 학기제랑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매출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매출 안 나오는 거는 고민해봤자 뭐 바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뭐라도 옮겨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마케팅보다는 제가 공부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알아봐가지고 방과후 미용 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한국미용교육협회에 이제 이렇게 방과후 미용 강사 자격증을 제가 직접 취득해보고 교직 이수까지 하고 제가 이거를 지혜를 해서 인재 양성도 사람 살리는 미용이기 때문에 지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졸업하기 전에 방과후 미용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미 몇몇 학생들은 경기도 여주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가면서 느낀 게 제가 미용으로 이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미용 안에서 웅모랑 개구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와는 다른 직종, 다른 직업을 가진 대표님들이나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가게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언니 오빠 대표님들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지사나 이렇게 25개 지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아니면 세무서장님이나 뭐 판사님이나 변호사님 그리고 한수원 처장님 이런 분들을 알게 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일상에서의 반복되고 규칙적인 그런 사소한 규칙들을 꾸준하게 해내더라고요. 그거 사실은 막 지루하고 하기 싫고 무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것들을 자기만의 루틴을 일단 잘 지키고 본인의 일들에 몰입과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그런 미용 사람 살리는 미용으로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미용실, 직장생활 미용 10년 한 것과 그 다음에 미용실을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을 하고 그 2번을 옮기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16주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명제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술할 때마다 꼭 상기해야 할, 생각해야 될, 무조건 머리에 각인시켜야 될 3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용은 예술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용은 단순하게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적인 감각과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예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이 예술과학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는 두상과 두피와 모발을,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 디자인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두피, 두상, 모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의 명제 안에 이 해시태그가 다 들어가 있는데, 2번째 두상이 둥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길이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단면도를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을 때 1차원적으로 하는 시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상이 둥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명제가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그 흙을 있죠. 좋은 흙을 쓰고 물을 매일 자주 주고, 근데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햇빛을 받았는데도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양제를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거름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식물의 뿌리가 튼튼해져 가지고 식물이 잘 자랍니다. 자, 어쨌든 흙이라는 것 자체가 토양, 이 바닥이 중요해야지 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이 윤기 있고 부드럽고 힘있게 자랍니다. 건강한 두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피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목용 주변에 머리가 나는 그 주머니, 목은 쪽에 틈이 있어서 그게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자라는 것을 건강한 두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건강하게 모발이 자라는 것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두피가 건강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미용이 예술 과학이잖아요. 그러면은 화학적인 시술이 들어가고 물리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본인만의 디자인 감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두피 체크하고 두상 체크하고 모발의 손상도를 체크하는데, 이 두피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보호를 해야 되니까 두피 보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 시술하기 전에 아니면은
우리가 시술 마무리할 때 두피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두피 팩 아니면은 우리가 파마하기 전에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 세 가지의 명제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하고 시술 각각의 그 헤어 디자인 작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세 가지 명제를 놓치고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제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주차에 제가 만들어 놓은 PPT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